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이 받을 혜택은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경쟁사들은 얼마나 받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업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통해 금전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닌데요. 삼성전자가 60억 달러에서 최대 70억 달러 사이에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이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70억 달러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4,800억 원 가량 되는데요. 네. 이게 공식적인 발표가 지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구체적인 확정 액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이제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미국 정부는 보조금 등 자금 지원을 통해서 해외 반도체 선도 기업의 생산 설비를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2030년 전까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20%를 자국에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현재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이 공장은 올해 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미국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할 계획도 내놨어요. 투자 금액을 440억 달러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는 기존의 테일러 공장에 더해서 테일러 및 인근 지역에 200억 달러를 더 들여서 이제 두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을 이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설을 각각 건설할 예정입니다. 네. 이 텍사스주가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세제 혜택 신청서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는 20년간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추가로 더 설립을 하게 되면 네. 보조금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 법에 따라서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 TSMC에 총 116억 달러, 1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이 TSMC는 우선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를 받고요. 여기에 더해 50억 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도 TSMC에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보조금 66억 달러는 당초에 한 50억 달러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30% 이상 좀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이 TSMC 주가는 2%대 상승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TSMC가 삼성전자보다 보조금을 한 1.5배 정도 더 많이 네. 받는 셈인데 이 TSMC가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하길래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는 겁니까? 지금 TSMC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설비를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TSMC는 미국 내 투자 규모를 250억 달러 늘린 650억 달러로 확대를 했는데 이 650억 달러라는 게 미국 사상 최대 규모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TSMC는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2나노 공정이 활용될 세 번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네. TSMC는 이미 400억 달러를 들여서 애리조나 피닉스에 반도체 공장 2곳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공장을 착공을 했고 작년에 두 번째 공장 건설도 시작하기도 했고요. 이 첫 번째 공장은 2025년 상반기에 4나노 기술을 활용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 네. 또 세계 최첨단 2나노 공정 기술로 생산하는 두 번째 공장은 2028년 조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삼성과 TSMC 외에 미국 자국 기업 중에서 보조금을 받는 네. 기업으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역시 CPU로 유명한 기업 인텔도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네. 인텔의 경우에 향후 5년간 1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인텔은 보조금에 더해서 반도체 법상 대출 지원까지 총 110억 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투자세 공제 별도의 이제 군사 정보용 반도체 보조금 이제 36억 달러 등도 받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경쟁자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도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 수주 내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매물로 나와 여행 공룡 탄생할까? 이 국내 최대 규모 여행사죠. 하나투어가 인수합병 시장 매물로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하나투어의 이제 주인은 사모펀드입니다. 하나투어 최대 주주인 IMP가 최근 매각 주관사 선정 절차에 이제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장에 매각 대상 지분 규모가 한 27% 수준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는 이제 IMP가 이제 부여하고 있는 16%와 창업자인 이제 박상환 하나투어 회장 지분 6%. 공동 창업자인 권희석 하나투어 부회장 4% 등 이제 특수 관계인 보유 지분을 모두 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투어는 여행 시장이 회복되고 회사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서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로 했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시가총액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산하면 매각가가 한 3천억 원 안팎의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천억 원이요. 네. 이 사모펀드가 지금 하나투어 매각에 네. 나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IMP가 하나투어를 이제 사들인 지 그러니까 최대 주주에 오른 때가 2019년 12월이었어요. 네. 그런데 바로 이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터졌고요. 이 때문에 큰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강도 높은 체질 개선과 버티기에 나서면서 이제 코로나19 엔데믹기에 빠르게 이제 정상화에 돌입을 했어요. 네. 여행시장 호조에 작년에 영업이익을 내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회사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자 IMP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용어로 엑시트라고 네네. 하죠. 이 매각 규모로 보면 인수합병 시장 대역급이라고 볼 수 네네. 있는데 누가 하나투어를 품게 될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OTA 온라인 여행사들이 인수 희망 기업으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부족한 패키지 여행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OTA 기업이 이제 하나투어 매수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이 OTA, 그러니까 온라인 여행사들이 강점을 보유한 자유여행보다는 수익성은 크는데 이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야놀자가 지난달 모두 투어하고 이제 전략적 사업 제휴를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사모펀드가 하나투어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때도 사모펀드인 이제 CVC 캐피탈이 지분을 한 80% 가량 보유해서 최대 주주고요. 여행 업계는 아직 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이전만큼 회복되지는 않은 만큼 성장 여력이 충분해서 지금 인수를 해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하나투어 올해 1분기 패키지 관광객 수가 58만 2천 명인데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런데도 2019년과 비교하면 아직도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하나투어가 매각되면 추가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이게 대주주가 또 변경되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강도 높은 이제 구조조정을 상당히 진행했었는데 네. 이게 또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하나투어 본원 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이제 인적정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또 다시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회복세를 탄 이제 하나투어의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고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져야 되는데 좀 노를 못 젓고 팔아버리려고 해서 네.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하나투어는 이제 앞서 실적이 부진한 마크 호텔과 SM 면세점을 정리하고 해외 법인도 크게 줄였어요. 이에 따라 직원 수도 지금 2019년 말 2,500명에서 지금은 절반 정도로 또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인데 이런 가운데 이제 IMP가 매각 전에 이제 결산 배당을 진행해서 이제 134억 원의 배당을 이제 현금으로 가져간 점도 상당히 좀 눈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투자은행 업계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인간 능가하는 AI 내년 안에 나올 듯.
이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이번엔 인공지능 관련 전망을 내놔서 관심을 끌었다고요?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이다나 일론 머스크가 최근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AI 미래에 대해서 예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신의 SNS X에서 진행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내년 안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네. 이 CEO와의 인터뷰는 일론 머스크의 AI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네. 이 머스크는 범용 인공지능 AGI를 이제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네. 아마도 이 AGI가 내년에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예. 네, 머스크의 이런 전망은 5년 내에 인간과 같은 이제 수준의 AGI가 등장할 것이라는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전망을 상당히 크게 앞서는 것인데요. 그는 또 AI 발전의 제약은 이 변압기 공급과 전력 확보라면서 현재 전력망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또 자신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가 5월에 그록의 다음 버전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네. 이어 첨단 AI 칩 부족으로 그록 2 모델 학습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록이라는 거는 이 머스크가 작년 7월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그록 1을 기반으로 개발한 챗 GPT와 유사한 A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현재 이제 그록 1.5가 출시가 됐고 현재 그록 2를 이제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개발 중이고요. 네. 머스크는 이제 그록 2 훈련에 약 2만 개 엔비디아 H100 GPU가 필요하다면서 네. 이 그록2에 필요한 H200 GPU의 개수도 밝혔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록3 모델 이상에는 10만 개의 H200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칩 부족이 지금 AI 개발에 상당한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2년 안에는 전력 공급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죠. 전력을 다시 한번 얘기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는 아울러서 이 AI 기술 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진 가운데 중국이 미국보다 뒤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는데 약간 중국 시장을 겨냥한 멘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에 이어서 그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죠? 네, 머스크는 이제 자신이 이끄는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달, 화성 탐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네.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자족 도시를 건설을 해서 인류의 이주를 완수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무인 우주선 스타쉽이 5년 안에 화성에 도달을 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으로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는 이제 당초 머스크가 2026년에 화성에 인간을 착륙시키기로 이제 밝힌 것보다는 4년에서 5년가량 좀 늦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간밤에는 자율주행 네. 로보택시 공개 시점도 밝혀서 주가가 뛰는 일이 있었죠. 네, 상당히 일론 머스크가 신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일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이제 오는 8월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X 계정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8월 8일 공개된다. 이렇게만 썼습니다. 네. 머스크는 지난 수년간 이제 테슬라 차량이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서 무인으로 주행하면서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상당히 강조를 해왔는데요. 예. 이 같은 소식에 이제 테슬라 주가는 간밤에 5%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